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정원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정원이 136명인데 현원이 131명이에요. 5명 정도가 이제 결혼인데 이거 5명 없어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 보죠. 예. 예. 그 부분은 예, 저희는 이제 인력이 다 충원이 예. 돼도 예, 예. 부족하다고 이제 늘 그렇죠. 하는 편인데요. 예, 예.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네. 결혼율이 좀 높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이 분담을 해서 이렇게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는 좀 하고 있지만 이제 다 충원이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우리 각 국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교통안전국에 굉장히 일도 많고 예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원도 우리 직원들 현황도 이렇게 보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명 정도 결혼이 됐기에 제가 문의 드려본 겁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조직 및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방위 대피 시설 현황이 있는데 평택시가 25개 읍면동 합쳐서 123개의 대피소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시설 113개 1인당 우리가 면적을 보니까 0.825 평방미터를 이게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게 1인당 평수로 따지면 0.2평이에요. 2평인데 이게 우리가 163만 명을 이게 147만 7,789 평방미터면 약 한 44,703평 정도 되는데 여기 1인당 수용 능력을 보면 0.825 평방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평수로 환산해 보면 0.2평에 사람 한 명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63명인데 이게 우리가 인구 밀도로 볼 때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통 3평 그러니까 9평방미터인가요? 거기에 이제 인구가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호흡 곤란 증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태원 사고 때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볼 때 저희가 163만 명이나 이 평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조금 이게 과한 인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0.825 평방미터는 이제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58만을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47만 4,400 평방미터면은 가능한 겁니다. 기준에는. 예. 근데 이제 초과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일부 읍면동에서는 네. 읍면동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공시설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근 읍면동으로 이렇게 옆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확보는 인원 확보. 충분한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피 시설 신규를 10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시내권에는 그래도 아파트라든가 공동 시설들이 있어서 대피 시설이 좀 그래도 충족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시골 면단지나 이런 데 가면 아파트 단지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진이는 괜찮은데 서탄 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덕 이런 종류는 대피 시설이 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10개 시설을 어떻게 그런 쪽으로 분배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10개 시설을 충분히 더 확보를 했고요. 다만 네. 지금 부족한 지역이 이제 오성면이랑 예. 현덕면이 좀 부족합니다. 오성하고 현덕. 예, 그래서 오성면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청북이나 네. 창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팽성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재난하면 얻는 그런 쪽으로 막 달려가야 되겠네요. 예, 좀 부득이 이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동면은 바로 인근에 있는 송담리에 예. 그 지혜나임 아파트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좀 그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닥치진 않았지만 비상을 대비해서 정확한 매뉴얼 잘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그 매뉴얼이 없는 그 어떤 그 단계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안전대책 수립을.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은 없잖아요. 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하게 안전시설 대피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본 저기 결과입니다. 예, 이번에 뭐 북한 그 인공위성 사역 예, 과 관련해서 대피 시설 안내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대가 되고 이제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대피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가 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대피 시설도 현황도 중요하지만 민방공 훈련 같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분단 뭐 이렇게 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주민들이 늘 국민들이 늘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불감증이에요. 지금 뭐 진정 우리가 그럴까?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오라는 법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분단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해본 결과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택시 운수 업체에 대해서 한번 문의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 대수가 지금 총 1,754대라고 여기에 적혀 있고 우리가 법인 택시가 401대, 개인 택시가 1,168대입니다. 총 합쳐서 우리 한정 면허 택시 제외하고는 1,569대가 지금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택시 대란이 일어났죠. 우리 시민들한테 택시 잡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고 기다리느니 호출 부르느니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런 현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합쳐서 1,569대인데 우리 시민이 우리가 59만을 예상시 택시 한 대당 우리 인구 적용률이 376명이에요. 네,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그 택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가 좀 이제 다른 시보다 좀 택시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택시는 이제 국토부가 총량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택시를 그 증차를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작년에 저희가 총량을 새롭게 해서 네, 이제 30대를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30대가 증차돼서 이제 거의 1,599대 네. 이렇게 이제 30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5차 총량을 또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증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감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인구가 줄지 않잖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택시 타기 힘들다. 자가 운전하는 분들도 어떤 때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택시를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호출 물론 아무리 길에서 2시간, 1시간 서 있어도 택시는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저녁 시간에 한번 출장소 앞에 한번 택시 오기를 기다려봐라.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제가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기다려봤어요. 1시간 딱 되니까 그때서 한 대가 오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 불편 사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영업용 택시는 그럭저럭 이제 뭐 12시나 뭐 새벽에도 운영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보면 개인 택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어? 비 오는 날 힘들고 눈 오는 날 힘들고 늦은 시간 힘들다. 아침 일찍 힘들고 이런 현황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점도 개선해야 될 대책이라든가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저희 평택시가 그 개인 택시 비율이 네, 이제 높고 또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연세 많은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어둡거나 아니면 또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운행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인 택시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 운행을 하도록 저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운행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2만 원까지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개인 택시들이 좀 더 그 운행할 수 있도록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용 택시는 이게 보면 401대뿐이 안 되고 개인 택시가 이렇게 보면 1168대니까 대부분의 그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양의 택시가 개인 택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횟수가 작고 이렇게 좀 운행 시간을 단축해서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대중교통과에서는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부와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BTO 사업으로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일본 국도의 교통량 조절을 위해서 우회도를 해서 그 317번 도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상 금액도 그렇고 보상 면적도 그렇고 늘 이 숫자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서 예.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용 재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조금은 이제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다수 네네. 증액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 구역 여기 갈곳에서 지산 IC 뭐 어느 쪽에까지는 그래도 보상이 조금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이 지금 57.9%가 어느 구역입니까? 1차 요거는 이제 전 구간을 평균해서 평균해서 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 갈곳에서 지산 IC까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일 IC에서 죽배기인가요? 그쪽까지는 아직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요? 예, 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 1구간이 이제 평택 구간이고 2구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산동 네. 또 이제 오산까지 구간인데요. 그 1구간은 이제 면적이로는 51.6%, 예. 보상 금액이로는 48%가 됐고요. 네네. 이제 2구간이 이제 송탄 쪽인데 면적이로는 59.9%, 60% 정도 되고요. 보상 금액으로 따지면 한 이제 9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송탄 구간 쪽, 이 구간 쪽이 조금 네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산 IC를 구상하고 있고 그 뭐라 그럴까 계획이 나와 있죠? 지산 IC. 예, 의회도 이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산 IC는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고요. 예. 그 이제 그 지금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산 IC 쪽 그 지산동에 사는 분들이 그 도시가 이원화되면서 마을이 이원화되면서 불편사항 같은 게 있어요. 도일 IC까지 돌아서 참 그 도로를 타기도 힘들고 또 저쪽에서 그
죽백동 쪽에서 오다가 또 지산 IC로 나오려면 그것도 힘들어서 지산 IC 요구를 한 사항이고, 우리가 2022년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해서 지산 IC 꼭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조치 사항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희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 직접 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시장님께서도 이제 간접적인 보상 차원에서 지산 IC 추진을 지시하셨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최근 3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2021 3년 동안인데 2021년도 총 건수가 각종 그 사건 발생률이 8,171건이네요. 여기에 이제 화재 각종 사건이 432건, 교통사고가 2,202건, 안전사고가 5,34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2022년도 총 건수 9,182건이에요. 이게 2021년도보다 1,011건이 증가했어요. 그 각종 화재는 292건 좀 줄었는데 교통사고가 2,617건, 안전사고가 5,858건입니다. 2023년도 총 건수는 이게 뭐 4월 19일까지 현황이니까 2,665건, 각종 화재 170건, 교통사고 1,301건, 안전사고가 1,125건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지난 5월 1일 날 현장 탐방을 갔었어요. 현장 탐방을 갔는데 우리가 평택항에 있는 마린센터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6명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잠김 상태가 있어 저희가 한 30분이 넘게 그쪽에 갇혀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이 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여기 갇혀 있어가지고 안전 그 상황을 마린센터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다 얘기를 해가지고 안중 소방서에서 와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이제 문을 따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뛸 거예요? 응? 그거 왜 올라가요? 잘못 만졌죠? 아니 그래서 요 사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한 30분을 저희가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는데 굉장히 다행히 우리가 1층에 이게 갇혀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그래도 우리가 그 공포라든가 어려움이 없이 여럿이 우리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하게 기다리고 이래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문을 따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평택항 마린센터는 우리 평택 경기 항만공사에서 운영을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런 공사나 이런 건물의 안전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각종 이제 승강기는 다 등록을 해서 예. 한국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인가에서 다 관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해서 그런 조치들을 다 그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하기는 할 텐데 중간에 저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글쎄 저 점검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 부분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이거 지금 판단이 역시 됩니다. 예.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거 교통국 안전총괄과 이것도 관리하는 우리 그 시스템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들이 기다렸고 다행히 1층이라 했지만 그 항만공사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런 현상을
예비를 해서 문을 딸 수 있는 비상 이런 게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119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문을 20분 만에 이렇게 따줬는데 만약에 거기에 절박한 상황이라든가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20분 30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현장 발생해서 그게 위층에서 추락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끔찍하지 않아요? 이 마린센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여기에 업체가 지금 한 객실 호스가 60개씩이에요. 여기 입주업체가 5개 업체에서 46개 업체가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층 꼭대기에는 16층에는 홍보관이 있죠. 평택시 홍보관. 많은 시민들이 그쪽을 평택항이라든가 평택 저쪽을 조망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조망을 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평택시 안전총괄과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평택항 여객터미널이라.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거를 무마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견뎠는데 이런 현상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지 않으라는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많은 이제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고 이제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1차적으로 이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서 네, 예.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촉구를 하겠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뭐 이제 승강기 점검하는 데서 제일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그 시설 관리 부서에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여객터미널에서 내려보신 분들이 평택 홍보관을 관광하기 위해서 조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몇십 명이 그쪽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국제적 망신일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16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교보생명 고덕 신도시 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교보생명에서 고덕 신도시까지 약 780m 용역을 준 결과 용역이 완료됐다고 이게 저희들한테 여기 128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용역비가 5억이 그때 추산이 됐는데 용역회사가 주식회사 유신이에요. 그리고 용역비가 5억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 용역비가 2억 9,633만 원, 불용액이 2억 367만 원이 발생하고 용역은 끝났어요. 그럼 교보생명 지하차도 건설은 진행되는 거죠? 예, 교보생명 에서 교독 신도시 간 지하차도 개선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 했잖아요. 용역을 예. 했는데 예. 그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는 기본 조사 및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리맥이라고 지칭을 네. 하는데 네, 네. 행정자치부의 리맥에 이제 저희가 타당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리맥에.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저희가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또 기재부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국토부 타당성 평가서 검증 완료라고 2022년 11월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해야 돼요? 아, 예. 리맥하고 또 진행이 이제 절차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 도로는
우리 북부적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결도로로 굉장히 중요한 맥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LH 맨 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초안으로 50대 50을 제시 3단계 북쪽 특별 계획지구로 사업성 개선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네. 보는 시각에서는 네. 시에서는 이제 LH에 대한 접근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구도심과 연결된 부분이 사실은 그 갈평고가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른 이 저기 복창육교, 예, 예, 복창육교를 통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서정 지하차도라 해서 조그만 이제 그 지하차도가 하나 있고요. 현대 2층 지하철도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송탄 출장소 지금 시의회에서 그 상가 쪽을 통해서 이제 지장 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직결하는 이런 통로들이 하나 필요하다,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1차 협의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긴 시간을 동안 추진을 한 결과 LH에서 1차로 답변을 내놓은 것이 사업비의 50%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그게 이제 50대 50이 그래서 그거예요? 50대 50을 지금 아. 저희가 적어놓은 것이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 LH에서 유발하는 그 고덕지구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뜻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 저희 분담 비율을 좀 50이 아니고 50대 50이 아니고 그 조금 더 LH 부담을 좀 부담. 늘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배선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베테랑이시잖아요. 이런 쪽에 그 능력이 있으시고 추진력이 강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뭐 700억에서 지금 1,400억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송탄 북부적 출장소 앞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했었다. 이게 지금 보완되고 있어요. 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된다면 이런 사업도 또 추가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잠시 중단된 결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구도심과 신도심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북부 지역에 이런 격차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그 페이지 167페이지 봐주세요. 지제 세교 지하차도 교통 영향 평가 용역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여기도 지금 보면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보니까 입찰 뭐 제일 엔지니어링이 2021년도 12월 22일 시작해서 2020년도 작년 10월 30일 날 완료. 사업비도 이것도 5억이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3억 280만 원 완료로 계속비 이월 불용액으로 1억 9,720만 원이 이게 저희 개정이 됐어요. 저는 또 아까 얘기도 하다시피 용역비는 무조건 이렇게 불용될 거를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5억 몇억 이렇게 임의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예상치가 있고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82에서 85%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럼 약 이제 15%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고 그 잔액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추경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기회가 없으면 불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지금 예산이 다른데 중요하게 쓸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 책정된 용역비나 이런 금액 때문에 다른 데 사업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타당성 검토부터 완결이 됐다는 걸 다행히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 지제세교 교차 지하차도는 1번 국도가 지금 많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이거를 처음에 용역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부와 고속도로, 일본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이 조금 분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역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제 세교 지하차도는 용역 결과 이거 타당성 검토한 결과 만들어지는 건 그게 1.18m 그러니까 1km 180m 진행 사업은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1,180m라고 저희가 이제 명기가 그렇죠. 돼 있는데요. 예. 약간의 이제 지금 이 추진 과정을 보면 그 영신지구에서 처음에 그 한 356m, 400m 그 정도로 이 교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제세교가 후속 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평을 하게 되는데 영신지구 거를 받아다가 그대로 교평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756m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아니요, 연장이 이제 지제세교 할 때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업비는 증액을 안 시키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3년도 올해 4월에 예. 리맥에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부담이 지금 이제 지제 세교하고는 협약이 돼 있는데 영신주하고 협약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리맥 측에서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좀 검토가 했을 때 자기네가 사장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리맥의 검토 의뢰한 부분을 지금 취소하는 쪽으로 실소요? 예, 여기 지금 보니까 4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 그 신청하면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여기다 하셨어요. 예, 하셨고. 올해 4월에 이제 저희가 리맥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리맥에 근데 요청을 했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행정관- 요청을 했는데 리맥에서 이 부분은 이제 사업비 민간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을 할 거냐 그리고 누가 부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토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잠정 취소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한 700억 정도의 그 지하차도 그 개설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뭐 해서 여기 보면 1,226억 정도가 예상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 지하차도비를 분담하는 게 지제세교지구하고 영신지구 아니에요? 영신지구인데 지제세교지구는 분담금을 한다고 57.84%인 56억을 지불 확보해서 지금 이 금액을 예치하고 있나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제세교도 그 교평에 네. 그 연장만 늘렸지 사업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도 우리 그 배선철 과장님께서는 지제세교의 도시개발 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는지까지의 그 현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시개발과장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여기 이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신지구에서 이 사업비를 낼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못 영신지구에서 내신다고 당초에 얘기가 들리는데, 예. 150억 원 정도의 사업비 부담을 예. 그 교통분석 개선 대책에 명시를 해서 그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받아서 지제세교지구에서 약 3년 후에 교평을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지제세교 걸 받으면서 연장이 좀 늘어났어요. 한 300m 정도 늘어났는데 네. 사업비는 이제 그대로 갖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도시개발과에서 좀 지금 착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제세교 지구는 아직 뭐 사업이 뭐 진행도 없고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조합원들이라든가 지주들은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영신지구는 그나마 이제 만약에 못 내겠다고 한다고 버틴긴다며요. 이제 이러면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예. 이게 언제적부터 지하차도 만든다고 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저희들은 이게 지도 감독하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사업 진행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이 지제세교 조합이나 영신지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면서부터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갑니까? 공직자들은 안 가죠. 다 지주들하고 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다 피해가 갑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가 일본 국토가 팽창해서 처음에 삼성전자가 입주했을 때 우리 부영 아파트 성탈 출장소에서 광동지역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차량이 밀려서. 그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교통이 분산되고 완화가 돼서 조금은 수월해지긴 했지만 동부와 고속도로도 빨리 추진해서 개통이 돼야 되고 이 지하차도 비용도 만들어져서 교통 분산 빨리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예, 예. 예, 김영주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165조 교보생명 고독 신도시 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 현황. 그 아까 얘기하실 때 그 타당성 검토 리맥에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저 예, 교보생명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 자체 타당성 검토에서 이 비치값 1.20 나왔어요. 1.20 자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2018년도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땅값 집가 상승률에 여러 가지 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요 밑에 보면 타당성 평가 BC 국토부 기준 할인율 65% 해서 0.52, 기재부 기준 할인율 약 4.5%에서 0.76. 이제 11 밑으로 한참 미달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뭐죠? 요거 지금 제가 읽은 거 국토부 타당성 평가 검정 완료 예. 0.52 2022년 11월 달에요. 예, 국토부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타당성 한 것을 가지고 네. 예, 이제 사업성 검토를 이제 사전에 한번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예, 지금 또 이제 리맥에 또 예,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해서 기재부까지 또 해야 되는데 리맥에 이제 그거는 행정 절차로서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일에 한참 미달한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이유를 뭐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요, 위원장님 저희가 예.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할 때는 이 수도권에 있는 사업들도 별다르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 최근에 이제 그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도권에서의 뭐 정책적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안 나왔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부분은요. 수도권 지역이 지금 1 이상 나오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땅 있고요. 워낙 예, 비용 발생이 0.7 크다 정도 보니까. 나오면 잘 나온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0.7 정도 나와도 그 정도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런 얘기. 예, 0.7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67페이지 그 지제세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좀 요거하고 좀 사안이 틀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분담금 자체 분담률이 지제세교나 영신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도시개발과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나 그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취소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사업지구 영신하고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이 광역교통 이제 개선을 위해서 교통 분석 개선 대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됐던 거고요. 조합에서 양쪽 조합에서 제시가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지금 현행 자료로는 두 지구에서 이제 사업비를 이 퍼센테이지로 전부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 내용을 이제 저희가 1180m까지 이제 타당성을 하다가 보니까 1180m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제 연장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연장 예, 구간이 사업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양쪽 그 조합에서 다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이 있었어요. 리맥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다만 당초 시작은 양쪽 그 조합에서 100%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영신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그 교통 분석 개선 대책에서 제시된 150억도 지금 부담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그 분담 액이 좀 정리가 돼서 자기네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취하를 검토를 이게 합니다. 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여기가 이제 조합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두 개 조합인가요? 예, 두 개 조합입니다. 네, 두 개 조합이 진짜 세교 조합하고 영신 조합하고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이제 도시개발에 따른 조합원들의 구성원의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하고의 관계인데 결론은 이제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피해도 조합원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복잡하게 잘 얽혀져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의 분야에서는 뭐 영역에서는 어차피 당연히 분담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조합에서 잘 운영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법적 문제가 발생이 돼서 또 소송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사업이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세밀하고 긴밀하게 이제 관련 도시 개발과나 이런 조합 쪽하고도 관련 협의를 잘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예, 이해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하차도 세교 지대 지하차도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시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21페이지 그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까 그 다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2022년도에 233개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올해 보니까 76개가 계획이 돼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 스마트형 그늘막 대상이 10개가 있고 파라솔형 그늘막이 66개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네, 종전의 그늘막은 이제 그 수동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피고 접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지금 이제 스마트형 이제 그늘막은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동식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액이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래서 주요 어떤 그 역이나 주요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형 그 일부 좀 도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기도 보니까 그 스마트는 5m 이게 5m라는 게 동그라미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파라솔은 4m예요. 네, 스마트형 그 그늘막이 좀 더 큽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AS 기간이 있는데 이게 그 스마트는 5년이고 파라솔형은 2년으로 돼 있어요. AS 기간이 왜 틀리죠? 지금 이제 스마트형 이제 그늘막은 이제 금액이 조금 더 그 일반 그늘막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일반 지금 설치한 그늘막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한 저희가 작년에는 한 120만 원 정도, 올해는 입찰 금액에서 이제 한 140만 원 정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면서 스마트 그늘막은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부분이 5년간 네. 그 책임지고 이 부분 AS를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 하자보수 기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해마다 여름마다 이제 없는 곳에 주민들 편의라든가 그 잠깐 그 신호등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그런 게 있음으로써 저희들도 시원하고 이렇게 좀 쾌적하게 시민의 삶 질을 좀 넓히게 돼서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이런 그늘막도 신속하게 좀 설치가 돼서 시민들이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잠시나마 이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도심 공영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서정 관광특구 공영 주차장 신축이 지금 현재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애초 사업비가 156억이었어요. 156억인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162억 2,200만 원으로 이게 6억 한 2,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252페이지입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애초에 국비 10억하고 해서 156억이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162억 2천으로 한 6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상황이고 차후에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소사발 상업지역 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소사발이 그 상업지역 내에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네네, 주차 네. 공간이 없어서 그 공원이 조성이 돼 있죠. 한 2,600 몇 평 중에 여기에 애초에 150면을 이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특조금 뭐 교부 받아서 150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를 할 수가 없어서 지상에다가 50면 하고 나머지 100면은 뭐 LH 저쪽에 저 건너편 쪽에 100면을 정말 한다는데 그거 지금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그렇게 지금 예,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저희들이 이렇게 공원을 훼손해 가지고 1층에다가 50면을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이런 분쟁이 의견 상충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도 우리가 12만 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부금을 받아온 거라 특조금 받아온 거라 우리가 이 특조금 어렵게 받아온 게 이게 무효가 될까 걱정이 돼서 이거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진행을 되고 있고 100면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네. 있습니다. 그 세무서 가는 쪽에 그쪽에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LH 부지가 예. 한 필지를 사서 거기다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받은 거에 의하면 2021년도 교부금 10억에다가 처음 받은 거 17억 해서 지금 17억에다가 올해 8억 6천인가요? 18억 6천 18억 6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교부금을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5억, 36억 정도 되는 걸로. 36억? 예. 지금 1억 한 4천 정도는 더 나왔습니다. 지금 올해 주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도에서 좀 들렸는데 올해 주기로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소사발 상업지역이 애초 상업지역이었잖아요.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만 많지 계획된 도시 계획이 안 돼서 뭔가 공영주차장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건 저희도 많이 사실이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 지하에다 공원을 훼손을 안 하고 지하에다 이거를 주차장면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 하천하고 없은 문제가 재 발생했는데 영향 때문에 작년에 비도 예. 많이 오고 이제 다른 그래서 것도, 어렵게 예. 이제 공원을 일부를 훼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차후에 뭐 주차장 만들어 드려야죠. 없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이거 주차장 계획 같은 거 세울 때도 공원 지역에 세울 때는 좀 이렇게 잘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신다고 했는데 설계한 결과 뭐 하천 쪽이고 뭐해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 차질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스란히 사업도 늦어지고 비용도 더 추가되게 되고 또 시민들의 원성도 또 클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후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금액이 증가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주차장 이제 조성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여건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예.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좀 없도록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299페이지, 298페이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전 뭐를 통해서 5월 9일 날인가 딱 한 달 정도 됐네요. 우리가 개통을 했죠.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가 지금 15대라고 그랬나요? 네, 15대. 지금 15대 운영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민원이 있으신 거 아시죠?
이게 그 앱으로만 하고 뭐 전화나 뭐 콜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거 사용하기가 쉬운데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앱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불편하시다라는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반기부터 예, 그 이제 이게 이 시스템을 이제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게 그 도심 지역뿐이 아니라 예. 이제 농촌 지역에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호출 전화로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 이용 계획들이 젊은이들도 많지만 이게 이제 고령 노령 인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진짜 아날로그 시대에 있던 분들이라 앱 사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불편해 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탄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게 그 고덕 신도시에서만 돌다 보니까 이게 기왕이면 거기 역에 가까운 지제역까지 갈 수가 있을까? 또 기왕이면 서정리역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 엠버스라든가 어떤 그 서울 하는 그 노선 이런 데까지 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 고덕 신도시에서면 돌게 돼 있지만 좀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지제역이라든가 서정리역 아니면 그 엠버스 같은데 쉴 수 있는 서울 가는 도심 쪽에 갈 수 있는 이런까지 좀 통행 운행을 해줄 수 없을까라는 민원이 쇄도합니다. 이거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 그리고 개선책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고덕에서 서정리역하고 이제 네. 지제역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그 외 지역을 고덕을 벗어난 지역은 이제 이게 이제 광역교통 특별대책으로 해서 네. 고덕으로 한정돼서 이제 면허가 난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그 내년에 이제 뭐 서탄하고 현덕을 하면서 그 좀 더 그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계속 모색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그 도심 지역은 이제 버스 노선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그리고 또 법상으로도 이제 농촌 지역을 하게 돼 있어서 도시 지역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도시 지역을 운행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역까지만이라도 운행을 네, 현제 넓혀주면, 고덕에서 이제 예. 그 지지역하고 예. 서정역은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고생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질의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좀 평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신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들 더 채우고 시민들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